예외 적용. 자, 여러분 DSR 규제가 왜 도입이 되었습니까? 자, 소득 대비해서 부채 상환을 지나치게 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을 막기 위해서, 그런 사람들 대출하는 걸 막기 위해서 이 DSR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이죠. 그거를 도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대출이 있는데 뭐 학자금 대출이든 뭐 카드론이든 뭐 자동차 뭐 할부든 뭐 이런 것들 다 싹 다 해가지고 원리금 한도를 통제를 하겠다라는 겁니다. 네. 자, 그래서 이 DSR 같은 경우는 결국은 LTV로도 막지 못하는 것들을 더 통제하겠다라고 해서 전 정권에서 도입을 했었죠. 근데 DSR이 어쨌든 바젤3 협약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한가라고 하긴 하지만 그래도 다른 걸로도 충분히 가계부채를 통제를 할 수 있기 때문에 DSR 같은 경우 전세금 반환 대출, 특히 우리가 전세 낀 투자를 하지 않습니까? 전세 낀 투자, 나의 레버리지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전세 낀 투자를 했는데 결국 전세금이 폭락하게 되면서 모든 리스크가 어디로 갔습니까? 세입자에게, 전세입자에게 가버렸다는 거죠. 전세입자에게 리스크가 갔다. 그럼 집주인한테 리스크가 없을까요? 여러분, 내가 매매가 4억 주고 샀는데 이제 한 7억 정도 오른 거예요. 7억까지. 자, 근데 전세가가 내가 4억 주고 살 때 전세가가 2억 8천이었는데 한 70% 정도. 그게 한 4억 5천이 된 겁니다. 자, 매매가 7억에 전세가 4억 5천. 네, 됐습니다. 근데 매매가가 7억에 있다가 바로 5억 5천원 떨어진 거예요. 1억 5천. 30%까지는 아니겠지만 한 20% 정도 급락한 겁니다. 자, 그럼 전세가 어떻게 됩니까? 전세가가 4억 5천에서 얼마 떨어져요? 3억 5천대로 1억 정도 떨어집니다. 자, 집주인이 돌려줄 돈이 있어야 되는데 돌려줄 돈이 없는 거예요. 왜? 아니 4억 5천에 전세 세팅 해놨었는데, 그러니까 내가 원래 2억 8천 주고 샀는데 새로 전세 세팅을 해서 4억 8천에 세팅을 했다는 거예요. 4억 5천 세팅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4억 5천에 세팅한 게 3억대까지 떨어졌다. 3억 5천까지 1억이 빠진 거예요. 집주인은 어떻게 돈을 돌려줍니까? 지금 전세 세입자를 구하면은 3억에 구하기 때문에 1억이라는 돈을 본인의 현금으로 돌려줘야 돼요. 집주인에게 그 돈이 있겠습니까? 없어요. 없습니다. 그럼 어디 갔겠습니까? 이미 딴 데 썼죠. 어디로요? 그 1억을 가지고 차를 샀거나 테슬라 샀거나 X3인가요? BMW X3가 어느 정도예요? 금액대가 X3가 금액대가 한 9,670만원 정도 하네요. 그럼 X5는 얼마예요? 1억 5천까지 하네요. 자, X5까지 사지 못하고 X3까지 샀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돌려줄 돈이 없죠. 미래에 있는 그 매매 차익을 내가 닦아 썼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돌려줄 돈이 없어서 전세 자금 반환 대출을 해야 되는데 매매가가 하락해서 KB 시세마저 하락을 했기 때문에 풀로 안 나온다는 거예요. 풀로 안 나와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전세 세입자가 화가 나는 거죠. 아니, 내 돈인데 왜 안 돌려주냐 라고 하겠지만, 물론 보증보험에 가입해서 안전장치를 마련하신 분들은 상관없겠죠. 근데 그 보증보험 내는 돈이 아까워서 그걸 가입하지 않았다? 그러면은 기다려야 됩니다. 집주인이 돌려줄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만약 내가 이거 싸운다? 경매에 들어가고 한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 전세 세입자가 전입신고 확정일자를 받은 대항력을 갖춘 전세 세입자가 자, 전세금 반환 청구 소송을 합니다. 전세금 반환 청구 소송을 하고 원고의 손을 들어줘요. 6개월 이상 걸립니다. 6개월 이상 걸리기 때문에 이러한 하락기에서는요 6개월 동안 매매가가 빠집니다. 자, 6개월 동안 빠지면요 결국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4억 5천엔 전세로 들어갈 때 매매가 7억이었었는데 그 매매가가 6억 그리고 5억 5천 받았다가 지금 4억 8천이에요. 내 전세가는 3천밖에 차이 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전세가 2억 8천입니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전세금 반환 소송에서는 승소했지만은 결국은 경매로 들어간다면은 나한테 돌아오는 배당금 없습니다. 손해를 보는 거예요. 자, 여기서 내가 예를 들어서 4억 5천에 전세 들어갔는데 배당을 운 좋게 뭐 2억 8천 받았어요. 1억 7천이 없잖아요. 1억 7천이 없어요. 근데 대항력을 갖췄다라고 하면은 낙찰 받는 사람한테 달라고 하겠죠. 낙찰자한테 내가 나 선순위 세입자야, 나
배당 신청 안 받고, 네. 배당 신청을 하면요, 그거 받고 나가야 돼요. 하지만 배당 신청을 하지 않은 세입자 같은 경우는 선순위라고 주장할 수 있는 겁니다. 누가 낙찰받더라도 그 낙찰금에서 플러스, 네. 그 사람이 돌려받지 못하는 금액만큼 추가로 비용이 들어간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점점 낙찰가가 떨어지겠죠. 선순위 세입자 같은 경우 있으면은 은행에서 대출 안 해줘요. 네. 경락 대출이 하죠. 주담대 안 해줍니다. 네. 그 은행 찾기가 쉽지 않아요. 네. 자,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 세입자가 법대로 합시다. 내 돈 돌려달라고 하면 돌려줘야지. 왜 안 돌려줍니까? 법대로 했다가는 세입자만 피해본다. 돌려받지 못한 1억 7천. 만약에 배당을 받았어요. 1억 7천. 네. 그러면, 배당을 받지 못했어요. 1억 7천. 나머지 2억 8천 배당을 받았다는 겁니다. 만약에 배당 신청해서. 일단 나가야 돼요. 그 다음에 1억 7천에 대해서 집주인한테 소송을 또 해야 됩니다. 네. 이게 사람 할 짓인가요? 네. 사람 할 짓이에요?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전세로 들어가실 때는 무조건 보증보험을 가입하시거나 아니면 차라리 전세자금 대출을 하세요. 그게 마음 편합니다. 네. 돈 아깝다고 스스로 모든 걸 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돈 아깝지만 중개사 끼세요. 중개사 끼면서 이런저런 다 풀어주고 보증보험 가입하고 이렇게 다 하라고요. 네. 아시겠습니까? 네. 그래서 어떻게 됐든 간에 지금 전세 퇴거자금 대출을 DSR 때문에 규제에 막힌다는 건요, 이 모든 게 전부 다 세입자한테 전가가 된다. 리스크가 전가된다. 라는 겁니다. 참 아이러니한 거 아니겠습니까? 아이러니한 거 아니에요? 자, 그래서 이렇게 제가 말씀 한번 들어보았습니다. 자, 인사 한번 하고 갈게요. 자, 광고 한번 키겠습니다. 자, 광고 들어갔나요? 자, 비전님 반갑습니다. 네. 주선생님의 열체력과 열정, 좀비도 못 따라. 아유, 감사합니다. 네. 쉼표가 있어야 다음 글을 쓸 수 있는 것처럼 쉼표가 있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한 번씩 쉬도록 할게요. 일요일에 쉬겠다 했는데, 그거 참 막지를 못하겠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리뷰님 반갑고요. 행복부자님 반갑습니다. 네. 근데, 일요일도 제가 아주 쉬고 싶은데, 이게, 여러분들이 소통하는 재미, 그리고 하루라도 여러분들 자꾸 이야기를 해드려야지 엉뚱한 실수를 하지 않을 것 같은 이 부모의 마음 있잖아요. 물론 여러분들이 저보다 나이 많으신 분들도 많겠지만 이 여러분들 제 방송을 보는 구독자이지만은 제자나 마찬가지예요. 네. 사제 관계는 아니겠지만은 근데 저는 매일같이 이렇게 청취해 주시고 제가 하는 말을 허투루 듣지 않고 이렇게 따라 주시는 것에 대해서 항상 매일 밤 한 100분에서 200분 사이에 많으시면 300분까지 오시잖아요. 그런 분들 제가 하나하나 소중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팔짱 끼고 저 인간 무슨 이야기 하나 이렇게 보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근데 그런 분 차치하면요, 대부분은 제 말을 또 귀담아 들어주시는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코리아 워커 형님 반갑습니다. 홍정란님 반갑습니다. 비전님 또 미전님 저도 내일 제주도 가서 30일날 들어요. 아유, 그러세요? 아유, 잘 다녀오세요. 제가 제주도 언제 갔냐면요, 2017년 11월인가? 네, 그때 갔다 왔어요. 네, 그때 갔다 오면서 재밌었습니다. 네, 좀 힐링도 많이 했었고요. 네, 오릉에 갔었는데 여러분 오릉도 꼭 갔다 오세요. 날씨가 좀 춥겠지만 오릉도 한번 가보세요. 네, 인사이트님 반갑습니다. 열공모드님 반갑습니다. 홍정란님, 김해장효 내덕서희 어찌 보실까? 참 저렴해요? 저렴하다는 말인가요? 네, 내덕서희. 자, 김해시 내덕동 내덕서희 스타일스입니다. 자, 물어보시는 이유가 그거예요. 불안합니다. 불안하니까 물어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내덕서희 물어보시는 우리 정란님, 불안해서 물어보셨다 생각이 들면은 좋아요 좀 눌러주세요. 여러분, 제가 설명드릴게요. 자, 내덕이라는 도시는 보세요.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유라 그리고 장유보다 떨어져 있는 거예요. 자, 근데 장유가 여기 있잖아요. 근데 나홀로 아파트입니다. 나홀로 아파트. 2016년 12월에 지어진 8년차 아파트 이거요. 990세대 있습니다. 자, 그런데 내덕동 서희 스타일스 앞에 가볼게요.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네, 나무만 심어놨죠. 이 나무 나중에 뽑아가지고 어디 가겠죠. 요렇게 했어요. 서희 스타일스. 주변에 뭐가 있습니까? 상가 있어요. 네, 여기 마트 하나 있죠. 낚시마트. 슈퍼 있어요? 슈퍼. 네. 이게 뭐다? 슈퍼 미니스톱 있나요? 네. 없죠. 네. 근데 안에 들어가면 있어요, 혹시? 아파트 안에. 안 보입니다. GS 25시 있네요. 네. GS 25시 어디 있어요? 네. 신기하네. GS 25시 여기 있네.
아, 여기 있네. GS25G가. 아, 상가들이 조그맣게 있네요. 오, 신기하네. 요렇게 아파트 안에 상가가 있네요. 요렇게 지하예요? 지하인 것처럼 보입니다. 아, 지하네. 네. 자, 아무튼 여기가 여러분들 보시면요. 네, 이마트 24로 있네. 네. 990세대니까 여기 있네요. 이마트 24. 네. 이렇게 이마트 24가 있고, 아까 그 GS25C가 지하에 있는 것 같아요. 네. 여기 지하에 네. 별이 내리는 어린이집. 네. 별이 내리는 어린이집도 있고. 네. 하여튼 간에. 네. 자, 여기가 나홀로 아파트입니다. 네. 학교 어디 있어요? 학교 없죠. 네. 뭐가 있습니까? 안타깝게도 네. 떨어져 있습니다. 그러면은 여기는 당연히 집값이 쌀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평당 얼마예요? 857만원입니다. 그러면 자, 비슷한 연식 8년. 자, 김해 장류 3전 그린코어가 1000이에요. 자, 이 편한 세상 장류 2차 1194. 자, 여기는 1064. 그리고 857입니다. 자, 여기서 거리의 차이, 즉 입지의 차이가 이 정도 200 정도 차이가 나는 겁니다. 예. 어떻습니까? 여기가 분위기가 더 안 좋을 것 같지 않습니까? 앞으로도. 이 부분은 좀 뭐라고 해야 될까요? 앞으로 김해 분위기가 더 안 좋아지겠지만요. 예. 김해 분위기 왜 안 좋냐? 여러분, 김해 입주 물량부터 볼게요, 일단. 자, 경상남도 김해시 2023년도 올해 4,500세대가 공급이 돼요. 그리고 24, 25 7,200세대가 입주합니다. 네. 근데 이거는요, 뭐 차치하고 부산이 오르지 못하면요, 김해는 오르지 못하는 거예요. 부산이 오르지 못하면 창원도 오르지 못하는 겁니다. 이걸 알아두시라고요. 네. 부산은 지표입니다. 경남의 지표. 근데 부산이 오르지 못한다? 마찬가지예요. 김해 투자 수요가 들어가지 못하는 겁니다. 네. 자, 그래서 지금 현재 김해 분위기 좋지 않아요. 앞으로도 좋지 않을 겁니다. 그 말은 뭐다? 부산의 서부산 여기에 에코델타시티. 자, 에코델타시티 여기죠. 네. 직선거리 얼마예요? 한 10km입니다. 네. 직선거리 10km. 그리고 차 타고 가면 실제로 얼마 안 걸려요. 네. 요 장유 IC 타고 넘어가면 금방이잖아요. 네. 서부산 IC에서 내려오면 금방이에요. 네. 자, 근데 여기에 에코델타시티가 24, 25 만세대 입주예요. 만세대. 이게 뭐다? 신도시 발로 해서 김해, 서부산 다 빨아당기는, 네, 빨아들이는 블랙호거 같다라는 겁니다. 이걸 생각을 하시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김해 분위기는요, 앞으로 좋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특히 지금 내덕 서희, 자, 가격대 한번 보세요. 자, 내덕 서희 스타일스 2023년 1월 19일 얼마 전에 2억 5,700에 거래가 되었습니다. 자, 2억 8천이 거래되었고요. 지금 8.8% 정도 빠졌는데요. 여기서 지금 전세가가 한 빠지죠. 이거는 계약갱신 청구권으로 보여요. 자, 그 다음에 전세가가 오르지 못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전세가 어떨까요? 서서히 살짝 빠지지 않겠습니까? 자, 내덕 서희 스타일스. 자, 현재 이게 보시면 84 타입이 없잖아요. 74 타입이에요. 이것도 문제입니다. 84 타입이 있어야 되는데, 자, 이게 30평 아닙니까? 30평. 30평대가 맥시멈입니다. 이건 문제가 있는 겁니다. 왜? 수요가 다양하지 못해요. 사람들이 84에 들어가기 위해서 돈을 모아서 여기서 갈아타야 되는데, 이게 디딤돌 내가지고, 네, 이거를 점프해서 다시 간다. 그러니까 여기 왔다가 머무르다 갈 수 있다는 그런 확률이 높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제가 25평 단위평수, 27평 단위평수 이런 건 별로 좋아하지가 않습니다. 자, 보세요. 전세가가 벌써 1억 7천에 빠지잖아요. 네. 이거 원래 1억 8천에 내놨다가 전세가 빠져서 1억 7천입니다. 전세가 같이 빠지고 매매가 같이 이렇게 하락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네, 자. 이렇게 서로서로 잘 다녀오시라는 이런 이야기 참 좋은 것 같습니다. 네. 자, 한우님께서 방송 중독이라 하셨고, 네, 맞습니다. 네, 저 방송 중독입니다. 네. 미조님께서 예전 저희 때는 관광지 위주로 다녔었는데, 요즘 애들은 1일 1카페 맛집 다니면 한 군데, 두 군데 구경만 하더라고요. 아, 그쵸. 여유. 관광지에서 여유를 찾다. 그것도 좋지 않겠습니까? 그 백종원의 그 무슨 호텔이죠? 하여튼 간에 그 호텔에서 머무르면서, 거기 안에 있는 모든 그 백종원의 그 프랜차이즈들 다 맛을 보면서, 네.
하는 것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 연돈인가요? 그것도 바로 옆에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자, MIS님께서 조선생님, 저출산 문제와 아파트 투자를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사회의 기본 틀이 무너지는 거 아닌지 걱정이네요. 자, 저출산. 전 세계가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문제입니다. 근데 하나 우리가 생각해 볼 게 뭐냐면, 저출산을 우리가 해결할 수 있어요? 자, 제가 해결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 혹시 해결할 수 있습니까? 네. 우리의 힘으로 해결하기란 어렵습니다. 네. 근데 문제는 문제예요. 초등학생들이 점점 줄어들고, 결국 대학교가 지방에 있는 학교들이 전부 다 폐교를 하고,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학교가 괜찮은 곳으로 인구가 집중되는 겁니다. 그러면 소도시 인구 20만 이하는 계속 깨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정부에서도 어떻게 하겠습니까? 선택과 집중하겠죠. 그러면 자,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인구 80만 이상 도시 뭐뭐 했습니까? 자, 수도권 빼고요. 인구 80만 이상 도시, 그리고 광역시급 도시 뭐가 있습니까? 자, 인천 제외하고 대전, 광주 있죠. 그리고 대구, 울산, 부산 5개 도시예요. 플러스로 경남에 창원이 있고요. 마찬가지에서 100만이죠. 플러스 청주 80만이에요. 거기다 플러스 50만의 세종시. 세종시가 60만인가 80만 도시로 가는 거죠. 그러면은 여기만 보시라고요. 네, 즉 인구의 감소는 문제입니다. 대한민국의 가장 큰 절체절명의 위기는 맞습니다. 그건 인정합니다. 근데 이걸 내가 이 주선생 개인이 할 수 있겠습니까? 조치할 수 있겠습니까? 이겨낼 수 있습니까? 이 난관은 이겨낼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이 난관은 잠시 옆으로 밀어두고, 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에 집중을 하자고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뭡니까? 자, 5대 광역시와 광역시급 도시에 투자를 하자는 거예요. 인구 80만 이상 도시. 이것만 하자. 즉, 내가 객기 부려가지고 전주 들어가요, 네, 익산 들어가요, 원주 들어가요, 춘천 들어가요, 이런 행동하지 말자라는 겁니다. 당진이요, 거제요, 하지 마세요. 왜 그런 거 합니까? 네, 제주도 투자요, 하지 마세요. 네, 토지 투자요, 하지 마시라니까요. 자, 토지요,